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평생을 희생했지만 결국 존중받지 못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한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일어섰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가 겪은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까지의 과정은 가슴 아프면서도 희망적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상처받은 분들, 혹은 스스로를 위해 살아갈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날 그녀의 선택과 결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 강서구에 사는 65세 이정순 씨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오랜 세월 살아오셨습니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지만 남편과 함께 힘겹게 맞벌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죠. 그러나 그 행복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깨졌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날, 이정순 씨는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보,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쉬어요. 병실에서 미소를 띠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그녀의 기억 속에 강렬히 새겨졌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그녀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이정순 씨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매 순간 혼자라는 책임감이 그녀를 짓누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과 시댁의 지원, 그리고 스스로 번 돈을 바탕으로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삶을 주고자 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모든 걸 누리게 해줘야 해. 그녀는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렸습니다. 정순 씨의 손끝엔 늘 주름이 졌고 눈가엔 피로의 흔적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은 누구보다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라고 말하던 아들의 밝은 얼굴은 그녀의 모든 노력을 보상해주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준비할 때 이정순 씨는 자신이 오랜 세월 모아온 재산으로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결혼은 새 출발이잖니. 아버지 없이 널 키운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녀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론 홀로 남겨질 외로움을 떨쳐내야 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집들이를 하겠다며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이정순 씨는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직접 만든 반찬과 작은 생활용품들로 꾸려진 꾸러미를 들고 집으로 향하던 그날 그녀는 아들이 새롭게 시작한 가정을 보며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하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집이 좀 작긴 한데 편하게 들어오세요. 그 순간 며느리는 옆에서 억지로 웃음을 띤 채 고개를 숙였고 이정순 씨는 며느리의 미묘한 표정을 눈치채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어르신들과 시동생 가족이 함께 어울리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대해 칭찬하는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교통도 좋고 학군도 좋다면서요? 아들, 정말 잘했네. 그러게요. 정말 부모님 덕분입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이 대화 속에서 무언가 불만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이 집 너무 좁지 않나요? 아이 키우기에는 평수도 작고 커뮤니티 시설도 별로라 다음에 사주실 땐 조금 더 알아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며느리와 이정순 씨를 향했습니다. 이정순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민망해하며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 그래? 어머니가 얼마나 신경 쓰셨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돌린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들 새 아파트에 학군도 중요시하니까요. 이정순 씨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한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는데 며느리의 말은 마치 그 노력이 하찮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괜한 짓을 했던 걸까?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서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을 억누르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정순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거실 안은 정적이 흘렀고 가족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색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들은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며느리를 나지막이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금 그런 얘기를 왜 꺼내? 어머니가 얼마나 신경 써주셨는데.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오히려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요즘은 다들 새 아파트에 사니까 이사 갈 땐 조금 더 알아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며느리의 태도에서 어떤 후회나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깔린 불만은 분명했습니다. 정순 씨는 당황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다음번에는 내가 더 잘 알아볼게.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함만 커졌습니다. 가족들 역시 어찌할 바를 몰라 어색하게 주변을 정리하거나 음료를 홀짝거렸습니다. 시동생의 아내는 애써 분위기를 돌려보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는 위치도 좋고 교통도 편해서 다들 부러워하겠던데요. 하지만 그 말도 이내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정순 씨의 시선을 피하며 테이블 위에 물컵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앉아 있지? 내가 축하받으러 온 거잖아. 그런데 왜 내가 위축되고 있어야 하지?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속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 씨는 선물 꾸러미를 담았던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내가 받은 대접이라니?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고생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이걸로 부족한 엄마가 된 걸까? 정순 씨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가족을 위해 노력했던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며느리의 한마디는 그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 한구석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그녀를 더욱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저 아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 아들의 얼굴을 떠올릴수록 며느리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사주실 때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마치 그녀의 인생 자체를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의 상황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내가 부족했나? 더 좋은 곳을 사주지 못한 게 문제였나?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모든 걸 주고도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정순 씨는 자신의 노력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서러움은 가슴 한켠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마루 창문 밖을 내다보며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대로 살 순 없어.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바꿔야겠어. 그녀의 눈빛은 단단해졌고 그동안의 모든 희생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이정순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집들이 날 들었던 며느리의 말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주실 때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집안에 앉아 며느리의 말을 곱씹으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던 집이 이제는 미흡한 것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내가 뭘 더 잘했어야 했던 걸까?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묵묵히 견디는 대신 직접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러나 아들의 목소리는 한결 차분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좀 바쁜데. 여보, 스피커폰 켜? 전화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녀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니? 집들이 날 며느리가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내가 너희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들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날 아내가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께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아이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집은 솔직히 너무 작아요. 커뮤니티 시설도 없고요. 정순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는 더는 뭐라고 하지 않을게. 하지만 그 집은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해 마련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울음을 삼키느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하며 말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며느리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시대에는 다들 더 좋은 곳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순 씨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더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은 채 가슴 한가득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는 다시 정순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려는 듯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순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희한테 뭘 더 바라겠니? 너희가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지.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반응이 신경 쓰였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그런데 요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엄마가 살고 계신 집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 씨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나가야 하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서운함이 깊게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얼버무리듯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요즘 실버타운 같은 데도 잘 돼 있잖아요. 엄마도 거기 가서 친구도 사귀고 좀 더 편하게 지내시면 어떨까 해서요. 아들의 말을 들은 정순 씨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정말로 어머님을 위한 말이에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세요.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시는 게 어머님께도 좋지 않을까요? 이정순 씨는 한참 동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에는 묘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짐스러운 존재가 된 거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잖니. 그녀의 말을 들은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태연한 척말을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도 어머님이 더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순 씨는 그녀의 말을 잘라내듯 대답했습니다. 그만해라. 그런 말은 이제 더 듣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한테 준 게 이 정도에 감사받게 되지 않는다면 더는 줄 것도 들을 것도 없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펜을 잡은 손끝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아들과 며느리가 또 나를 몰아세웠다. 실버타운이니 집을 정리하라는 말들이 모두 나를 짐으로 여긴다는 뜻으로 들린다. 하지만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 내 삶을, 내 집을, 내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손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더는 참지 않겠다. 다음 날 그녀는 경찰서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노인학대 상담센터에 신고하며 자신이 겪은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센터 직원의 물음에 그녀는 녹음 파일과 메시지 기록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받은 협박과 강요의 흔적들입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는 다시 정순 씨의 집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을 맞이하는 그녀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를 마지막으로 내 집에 부른 거야. 왜 그런지 알고 싶으면 자리에 앉아라. 아들은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고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 씨는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한 말들이 다 들어있어.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보여줄게. 녹음된 며느리의 말이 흘러나오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그럴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아들이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정순 씨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너희 말을 믿을 수 없다. 내가 이제부터 할 일은 내 삶을 지키는 거야. 이정순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 오랫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두고 간 빈 찻잔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맞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마련했는데. 그녀는 손을 떨며 테이블을 정리하던 중 며느리가 남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요즘 다들 실버타운으로 가세요. 어머님도 이젠 좀 편하게 지내셔야죠.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자리를 빼앗고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순 씨는 주방으로 걸어가 물 한 잔을 마시며 애써 감정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이 아이들은 나를 영원히 무시할 거야. 그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반격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희생을 당연시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순 씨는 거실 한켠에 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받은 문자와 사진들이 그대로 저장된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대화를 하나씩 열어보며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냥 도장 찍으시면 돼요. 저희도 계획이 있으니까요. 어머님, 이러시면 저희도 더 이상 참기 힘들어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녀는 차분히 숨을 고르며 스마트폰의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런 다음 최근 집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다들 더 좋은 집에서 사시잖아요. 저희는 엄마의 행복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재생될 때마다 정순 씨의 손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 모든 말을 진심으로 했다고 믿는 거니? 정순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을 만났고 그동안 집에서 들렸던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 그날 며느리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증언할 수 있어요. 경비실 CCTV에도 아드님이 드나들면서 고성 지르던 장면이 찍혀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녀는 경비원에게 요청해 CCTV 기록을 확인했고 거기엔 며느리가 문 앞에서 다투던 모습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정순 씨는 근처 노인학대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상담사 앞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그냥 가족 간의 문제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담사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특히 재산 강요와 협박은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저희가 어머님께 필요한 도움을 드릴게요. 그녀는 센터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서는 게 맞을까요? 아들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싶어서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선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어머님께서 용기를 내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동안 모은 증거를 정리하며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박 문자, 통화 녹음, 이웃들의 증언까지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주세요.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싸워야 할 때야. 며칠 뒤 정순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내일 시간 좀 내서 집으로 와라. 너랑 며느리에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아들은 어머니의 평소와 다른 단호한 목소리에 불안함을 느꼈는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뭔가 문제라도. 정순 씨는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짓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그녀는 통화를 끊고 그동안 준비해둔 고소장과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는 초조한 얼굴로 정순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앉자마자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생각해서. 정순 씨는 그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한 말, 며느리가 한 말 다 여기 녹음돼 있다. 그녀는 녹음기를 재생하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내줬고 내가 가진 걸 아낌없이 내놓았어.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짐으로 여겼지.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아들은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달라질 건 없어. 법이 너희에게 어떻게 심판하는지 두고 보자. 이정순 씨는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받은 상처를 되새기며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희생을 이제는 자신을 지키는 데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단호한 결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정순 씨는 집안 곳곳에 보관했던 자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랍 안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냈던 편지와 메모, 심지어 그들이 자신을 설득하려고 적어놓은 계산서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 집 팔아서 더 좋은 데 가세요. 실버타운이면 생활비도 덜 들고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들이 던진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메모지를 만지작거리며 지난날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에서 큰 소리로 말하던 순간 자신의 목소리까지 함께 녹음된 부분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들 더 좋은 데로 가시잖아요. 이건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그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날 위해?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해 희생하길 멈췄던가? 그런데도 날 위해라니.
그녀는 녹음기를 재생하고 멈추기를 반복하며 증거를 정리하는 내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야 했습니다. 이정순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위해 믿을 만한 이웃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이웃들은 처음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순 씨,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네요. 저희가 증인으로 나설게요. 어머님이 이렇게 고생하신 걸 알았다면 진작 도왔을 텐데요. 몇몇 이웃은 과거에 봤던 일들을 떠올리며 그녀에게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기억나요? 며느리분이 이 집 문 앞에서 말다툼하던 날 소리가 밖까지 들렸어요. 제가 증언해 드릴게요. 아드님이 경비실에도 가끔 화내던 걸 봤습니다. CCTV 기록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그녀는 주변의 지지가 큰 힘이 됨을 느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재판이 열리는 날 이정순 씨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는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정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속적으로 재산 강요와 협박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혐의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정순 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가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을 때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을 위한 거잖아요. 저희가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요. 그 순간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웃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분이 큰 소리로 어머님을 몰아세우는 걸 봤습니다. 심지어 어머님이 문 앞에서 울고 계시던 것도 기억납니다. 경비실 CCTV를 보니 아드님이 다투는 모습이 여러 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그동안의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몇 주 뒤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재산에 대한 접근을 금지합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명령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정순 씨는 비로소 오랫동안 쌓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의 얼굴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내가 나를 밀어낼 때 했어야지. 이제 늦었어. 내가 줄 수 있는 용서는 여기까지야. 그녀는 아들을 뒤로 한 채 법정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거야. 법정에서 승소한 후 이정순 씨의 삶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승소의 기쁨은 잠깐뿐이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 스스로가 더 이상 참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왔던 억울함과 상처를 이제는 하나씩 떠나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정순 씨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린 거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녀와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이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좋았지. 모든 게 단순하고 서로를 믿을 수 있었던 때였어. 그러나 그 웃음이 지금은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떼어내어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멈출 순 없어. 그녀는 사진을 작은 상자에 담으며 과거를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아들과 며느리가 남겼던 물건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식탁 아래 놓여있던 의자, 며느리가 선물이라며 주고 간 화병, 그리고 아들이 가져다 둔 차 세트까지. 모든 물건에는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정순 씨는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채우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들로 내 마음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지. 이제는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해.
며칠 뒤 정순 씨는 동네 자원봉사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낯선 곳에 들어서는 것이 조금 두려웠지만 센터의 직원이 다가와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앞으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봉사 활동을 시작하며 지역 아동센터에서 책을 읽어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녀를 금세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책도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다음에요. 아이들의 밝고 순수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봉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자신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삶을 되찾은 것 같아.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거야.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정순 씨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제가 잊고 살았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늦었겠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정순 씨는 잠시 그의 말을 들으며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물을 따라가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와서 깨달았다는 게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내가 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게요. 엄마한테도 제 자신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정순 씨는 그의 손을 잡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믿어달라고? 내가 정말 변했다고 내게 보여줘. 그때 가서 내가 다시 판단하마.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과거와 달랐습니다. 이정순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위한 선택을 늘려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상과 행복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은 고되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외에도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기 강좌를 등록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해도 되겠지. 캔버스 위에 물감을 올리며 그녀는 손끝에서 피어나는 색채를 바라보며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과 주말마다 작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산길을 걷고 강가를 따라 걷는 동안 그녀는 잊고 있었던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 늦지는 않았겠지. 그녀는 스스로가 더 이상 억눌려 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일부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봉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노을빛 아래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게. 내가 날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일기를 마지막으로 적으며 작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항상 보호막이 되지는 않아요.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내가 배운 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은 결국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나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